저는 그 25년 동안 중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사회하고 역사 수업을 같이 했던 그 현직 교사였고, 25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3년 전에 명퇴했어요. 근데 이제, 영퇴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교육계나 교직에 관해서 전혀 정리를 한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와서 그 진검다리 교육공동체라고 하는 교육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 혼자 만든 건 아니고 강명정 교육감님이 대표를 하시고 이사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주로 교육 문제에 관심 많은 혁신 교육에 특히 실천적으로 같이 했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진검다리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 4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검다리 교육 공동체를 만들 때 저희가 이제 뜻을 모았던 거는 사실은 이제 교육시민단체가 되게 많이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모토로 내걸고 활동을 하는 교육시민단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로 주요한 어떤 우리의 화두로 내걸고 교육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드는 거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탄탄해지려면 교육이 탄탄해져야 되고 학교 교육 안에서 공교육 안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현재 교육에서 약간 개혁하고 개선돼야 될 점이 많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전 현직 교사들, 그 다음에 교육 관련자들이 모여서 만들었고, 4년 동안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교육 관련 정책 연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아주 특이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학계에서는 보이테스바우 합의라고 하는 게 간간히 소개되긴 했는데, 이 교육 현장의 실천으로 보이테스바우 합의를 의제화시키고 이거를 많은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꼈던 거를 이제는 많은 선생님들이 아주 익숙하게 들어보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데 앞장서는 게 저희 진검다리 교육공동체입니다. 보이테스바우 합의는 독일의 민주시민 교육 원칙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는데, 저희가 사실 민주주의 꽃이 선거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총선을 맞이하면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민주시민교육의 꽃은 또 선거교육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2018년도에 지방선거 있을 때 진검다리 교육공동체가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최초로 전국 17개 중고등학교 4,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의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그 출마한 후보들을 놓고 공약을 분석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YMCA도 했는데, YMCA가 했던 청소년 모의선거는 학교 수업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그런 선거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게 공교육 체계 안에서 이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속에서 이제 선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에 학교와 연결해서 4,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의 선거를 했고, 그때 참여했던 학생들의 그 설문을 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자기한테 관계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관심이 생겼다. 내가 투표권이 생기면 꼭 투표하겠다. 그 다음에 이런 공약 분석을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고 나니까 이 사회 문제가 어떤 건지 배울 수 있었다. 이런 굉장히 놀라운, 우리가 보통 민주시민 교육으로 얻으려고 했던 굉장히 많은 교육적 효과들이 압축적으로 그 선거교육, 모의선거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획득된다는 걸 제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그 진보교육감님들 계신 교육청들하고 이걸 좀 대대적으로 해볼 그런 그 야무진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선관위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지금은 이제 거의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요.
아니 근데 피선거권뿐 아니라 저는 제 사실 이번에 이 내부 경선 있잖아요. 비례 경선도 굉장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제 30년 교직 생활했잖아요.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다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당원 가입은 당연히 못하는데 선거인단 등록을 못해요. 정당 활동, 정당의 후보를 뽑는 이 공식 절차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등록을 못해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정당법 때문에 사실은 이 걸려서 경선인단 제가 나왔는데 경선 후보로 저를 지지하는 많은 교사들이 단 한 표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저를 위해서 페북에다가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내부 경선도 굉장히 이게 과연 공평하고 합리적인 페어 게임인가. 저는 사실 열린민주당에 가입한 것도 최근이고, 그죠? 이 당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당 안에서도 사실 저를 알릴 기회도 없는데, 나를 아는 그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위해서 표를 줄 수 없다. 공무원들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제가 제일 아는 사람들이 다 교육청 관료 아니면 교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 말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국민 경선이면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인데 국민 자격조차 행사할 수 없는. 제가 사실은 2017년 2월 달에 퇴직을 했거든요. 너무 자유롭게, 정치적으로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정치 천민에서 해방됐다. 저희가 이제 이런 식의 썼는데, 왜냐면 천민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해방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대통령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후보 경선, 국민 경선을 했는데, 아무도 내가 아는 교사들은 참여할 수 없다고 선관위 해석이 나오네요. 그만큼 2006년도에 민노당, 그 당시에 민노당에 한 달에 10,000원씩 교사들이 진짜 막 10만 원, 20만 원 낸 것도 아니에요. 10,000원씩 낸 걸 1,500명이 재판받았어요. 그래서 이 중에 거의 대부분 1,000몇백 명, 1,400 몇백 명은 다 30만 원, 40만 원 벌금을 다 받아. 이게 정치 천민이죠, 사실. 그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교수는 되죠. 교사라고 하는 직종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명이고 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게 박정희 정권 이후에 이게 이렇게 됐어요. 네. 교사가 가지고는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요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정치적 중립성은 원래 헌법의 규정에 보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똑같은 정치적 중립성이 1987년도 개정 헌법에 어디에 있냐면 5조에 있어요. 거기는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르거든요. 이게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는 쿠데타 하지 마라. 이걸 헌법적인 규정으로 해놓은 거고, 사실 원래 교육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이거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박정희 때 완전히 반대로 해서 학교의 몰 정치, 탈정치화 그리고 교사의 정치적 손발을 다 잘라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뭐만 할 수 있냐? 선거날 주민등록 들고 가서 투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네. 선생님들이 일상적으로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검열 구조가 머릿속에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과연 선생님들한테도 너무나 나를 위축시키고 그렇죠. 시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게 만들 뿐 아니라 저가 더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분기시하고 계속 자기 검열하는 교사가 학생들한테 과연 어떤 교육적인 그 내용을 가르칠 때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게 사실 본질은 깊이 들어가면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사들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조차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조가 교사의 어떤 권리를 넘어서서 제대로 된 어떤 정치 시민으로서 각성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실 때 오로지 저의 가장 그 유일한 답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이런 상태를 해결하려면 내가 나서서 그 법으로 국회 안에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선관위의 법 해석에 의하면 내가 말하면 안 돼. 나는 정봉주 송내연 의원 지지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질문했을 때 답하는 건 위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이요 정치적인 문제 특히 선거처럼 이렇게 예민한 상황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요. 닫을 수밖에 없어.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게 어떤 화로 나야. 그거는 뭐 전혀 범주가 다른 문제죠. 선교사 요새는 또 새 교원 노조라고 해서 새로운 또 교육 노조들이 그렇죠.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정교조가 법의 노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옛날에 같으면은 합법 노조일 때는 저희가 월급 받으면 조합비를 왜 우리 상조회비 이렇게 떼듯이 다 행정실에 처리해줬어요. 이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했죠. 그래서 다 그냥 자기가 은행 가서 CMS 신청해서 마치 그 동아리 회비 내듯이 우리나라 최대 교원 조직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아무래도 법의 노조가 되면은 선생님들이 여기 가입을 새로 원래 계셨던 분들이야 그렇지만 새로 이렇게 가입하실 때 굉장히 이게 주저되는 부분들이 저 교사할 때 가입했었죠. 네. 원래 이 법의 노조가 조합원 자격 문제에 관해서 이제 시비가 걸리면서 된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우리 조합원을 예를 들어서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할 것인가 이뿐 아니고 퇴직한 사람도 조합원으로 할 것인가 우리 회사에 다니다가 실직했던 사람도 조합원으로 할 것인가는 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노동상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조할 권리, 단결권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 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아주 기본적이고 너무 원칙적인 부분에서 해고자 6명인가 9명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합법성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제동이 걸린 상태라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 뭐 교육과 관련돼서 교육은 70년 동안 이게 켜켜이 쌓인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되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뭐 정교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의 정치 기본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 가지 법 제도 환경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아주 작은 부분만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쌓인 거를 4년 안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과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교육 문제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진짜 온몸을 다해 교사와 교사의 권리와 그다음에 학생의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교사의 권리를 이건 너무 뼈아프고 우리한테는 되게 절박한데 예를 들면 일반 투표자들 학부모나 시민들한테는 교사의 권리는 특정한 집단 물론 50만이라는 규모가 큰 거지만 특정한 집단의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와 관련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사의 권리뿐 아니라 교사 출신이 들어가야 교육 관료들을 제대로 교육 정책을 제대로 이 100억 정도 써요. 100조 정도 써요. 100조. 1년 교육 예산이. 이 많은 돈을 사실 정말 교육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지만 어떻게 제대로 쓰는지 감시하고 개입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교육감도 사실 교사 출신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